대표님 떡 드세요? 음. 식사 왜 못하셨어요? 아니, 오늘 좀 바쁜 날이었고, 왜요? 카카오 게임 좀 오늘 청약, 어제 오늘 이틀 해서, 뭐 고민을 했거든. 청약을 할까 말까. 네. 근데 또, 지난번에 SK 바이오팜도 청약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청약했었거든. 여기저기 있는 거, 그리고 모아서 했더니, 따상이 간 거야, 그게. 따상이 뭔지 알아보였어? 더블 상승? 와, 맞을 뻔했어. 더블 상한가. 아, 네. 공모가, 공모해서 이제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은 첫날 공모가에서 100% 상승할 수가 있어. 그래서 공모가의 200%랑 또 10% 하락해서 90% 사이에서 첫날 시초가가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10,000원이 공모가면 첫날 20,0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상한가인 26,000원까지 가는 거를 따상이라고 하거든. 근데 SK 바이오팜을 내가 그때 공모를 받았었는데 따상이 간 거야. 그래서 수익이 그래도 많은 물량을 받진 못했지만 꽤 나더라고. 몇백만 원. 그래서 어제 오늘 사실 진짜 공모주 열풍이었거든. 내가 어저께인가는 저녁에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내 이쪽 오른쪽 2명, 왼쪽 3명이 똑같이 카카오 게임도 공모청약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왜 강남대로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 뭐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나도 또 상장될 때 없으면 또 허전하니까 그거 오늘 여기저기 막 돈 찾아서 하고 하느라고 이 청약 이제 4시까지였거든. 대표님 얼마 넣으셨는데요? 그냥 조금 여기저기 긁어서 했어. 이거 계좌예요? 어? 그게 이런 거는 보면은 뭐가 해요? 8억 8,800만 원? 야, 그럼 꼭 내가 찍으라고 허락한 거 같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게 있어. 뭐냐면 나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정말 나는 유튜브 실버 버튼 딱 지난 주말에 결심했거든. 근데 주변에서 그런 말 되게 많이 하는 거야. 약간의 허세를 부려라. 근데 아니 나는 세무사 라이센스도 있고 법인 회사도 2-3개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도 20년 이상 잘해서 막 수익률 대회 우승하고 주식책도 2권이나 쓰고 5%를 지분 공시도 하고 그런데 그 댓글 같은데 무슨 뭐 계좌 안 가면 네가 그진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이런 걸도 있고 난 지금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뇌가 있나 없나 모르겠어. 왜냐면은 아니 계좌를 뭘 어떻게 까는 건데 계좌가 아니 20년 동안 주식 잘해서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점은 그래. 계좌를 까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거든. 공신력 있는 계좌. 왜냐면 포토샵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공신력 있는 계좌 까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다트 사이트에서 5% 지분 공시하는 거. 또 하나는 증권사 수익률 대회에 참석하는 거. 왜냐면 증권사 수익률 대회도 금감원 조사 다 받거든. 근데 나는 증권사 수익률 대회에서 4년 연속으로 수상을 했어. 1등, 2등, 3등, 2등 막 이런 식으로 4년 연속 수상을 했고 그것도 키움증권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깊거든. 키움증권 4년 연속 수상하고 5% 지분 공시도 하고. 근데 얼마나 더 이상 계좌를 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난 겸손한 사람은 아닌데 나는 비 올려지는 걸 싫어하거든. 계좌 깐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주식 잘했으면은 수익률 대회에서 우승도 했을 거고 5% 지분 공시도 했고 이런 걸로 주식 실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또 재무제표 잘 보는 세무사니까 재무제표도 잘 보는 사람이라는 걸 자격증으로서도 보여주고 했는데 뭘 자꾸 까래. 그럼 까봐 여기 그럼 내가 팔자 좋아하니까 8888로 이렇게 내가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쩌라고. 그래서 나 74,000주 청약했다. 한 번만 더 계좌 까는 소리 하기만. 그리고 막말로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 돈 많이 벌면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맨날 무슨 소고기 등심만 먹는 줄 아는데 이게 진짜 딱딱한 빵이야 이거 냉장고에 아까 전에 배고파갖고 꺼낸 백설기인데 이런 거 먹고 살아.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특히 이 방송 보시는 좀 젊은 분들은 그런
부자의 허세에 혹하지 마세요. 무슨 외제차 타고 다니고 무슨 명품백 메고 다니는 게 그게 진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지.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점심에 짜장면 먹고 버스 타고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고 그런 거예요. 사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뭐 남한테 보여주는 허세를 뭐 그렇게 부러워합니까? 그죠? 열심히 사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저는 사실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무슨 카카오 게임즈를 몇 주 청약했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 정도 하면 간접적인 플렉스 보여준 거야? 자, 그러면 오늘도 관심 종목 세 종목으로서 시장을 읽는 눈을 키우는 슈퍼게임이 관심 종목 코너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에서는 일단은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2% 이상 오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전고점 근처에서 계속 양선을 내는 거 보니까 아직 죽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계속 움직임 좋다. 거기다가 오늘 NC소프트도 좋았어요. NC소프트 2%. 근데 사실은 6% 이상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넷마블이죠. 넷마블은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공모주 청약 열풍이 불었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공모주 청약은 저는 하나투자증권에서 했거든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1500대 1이 넘었어요. 아까 3시 반 기준으로. 내가 청약할 때 뭐 1550대 1인가 1600대 1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을 갖고 있는 넷마블 6%가 올랐는데 사실은 카카오 게임즈 때문에 올랐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앞으로 상장이 아직도 되지 않은 방탄소년단, 빅히트의 지분이 25%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도 연결이 있어서 어제 음선 나왔었는데 오늘 양선으로 되돌림을 줬고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종목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SK바이오팜이에요. SK바이오팜을 오늘 시가총액 비중 큰 종목에 관심 종목으로 설정합니다. SK바이오팜은 제가 사실은 강연회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강연회를 못 하는데요. 아마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제 강연회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이 많겠죠.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를 코로나 이후로 거의 못했으니까. 제 강연회에서 강의하는 거 보면 작살 납니다. 아주. 왜냐면은 제 주변에 모든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찍을 때랑 강연회 할 때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보통 분들이 저렇게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가수들의 콘서트? 그래서 콘서트 현장에서 진짜 그 가수의 진가를 알 수 있듯이 제가 강연회 한번 하면 약간 유머와 카리스마를 겸비한 오늘 자랑 그만해야겠다. 자, SK바이오팜은 제가 강연회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그렇게 초반에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한번 보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게 상장 초기입니다. 상장 초기에 이렇게 움직였죠. 근데 이 정고점을 뚫었던 게 거의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지나서예요. 세 달, 네 달째. 세 달, 네 달을 조정받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고점을 뚫더니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그 뚫었을 때가 뭐 20만 원도 안 됐을 때잖아요. 우상향을 계속 해서 이게 얼마까지 갑니까? 거의 80만 원, 70만 원 후반까지 왔죠. 그래서 저는 SK바이오팜도 상장 초기에 몇 달이 일단 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7월이니까 이제 이게 7월 2일이니까 딱 두 달 지났거든요. 7월에서 8월, 9월. 제가 보기에 정고점 뚫으려면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이제 슬슬 내가 방향을 턴을 언제 하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어제 오늘 양선이 좀 좋아 보입니다. 또 하나는 야 SK바이오팜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상관없죠. 하지만 공통점도 있죠. 어떤 공통점? 대한민국의 굴지 재벌 그룹인 삼성그룹, SK그룹, 그룹주라는 거. 또 하나 SK바이오팜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지금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사활을 걸고 들어간 느낌이 들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들어간 거고요.
SK바이오팜은 신약 개발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약 개발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바이오시밀러만 뭐 대단한 제약 바이오가 될 수 있고 신약 개발은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그래서 SK바이오팜의 오늘 양성은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대형주에서 주의 깊게 볼 종목은 SK바이오팜, 그리고 넷마블, NC소프트, 또 NC소프트하고 넷마블의 시가총액이 좀 거의 비슷해지고 있어요. 18조하고 14조. 요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저는 NC소프트가 역전대랑 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넷마블의 지금 추세가 카카오게임즈랑 빅히트 때문에 추세가 너무 좋아져서 뭐 일시적으로 역전될 수도 있을까? 근데 역전 안 되면 저는 여전히 NC소프트가 더 강하게 한번 움직일 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까지 시가총액 비중 큰 종목 하고요. 두 번째로 거래대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종목에서 오늘 압도적인 건 영진약품인데요. 영진약품은 상한가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상승률 상위에서 하고요. 오늘 그럼 거래대금은 뭐니? 대부분 제약바이오, 영진약품, HLB, 신흥제약, 신일제약, 진원생명과학, 엔디포스, 제넥신, 유나이티드제약 대다수가 제약바이오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아까 이거 할 때 늘 중복되면 안 되니까 매일 똑같은 종목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래대금 쪽과 시가총액을 딱 봤는데 제가 이거를 8월 5일부터 했는데요. 단 한 번도 삼성전자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삼성전자를 한 적이 왜 없나 생각해 봤더니 시가총액 상위 그룹에서 삼성전자가 4% 5% 오른 날이 없어요. 왜냐면 요때 7월 27일하고 28일날 강한 상승을 했는데 이때는 제가 슈퍼게임 가격 종목을 안 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상승률 높았던 종목 적도 없고 또 거래대금에서도 눈이 안 떴던 게 거래대금 최근에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이 코로나 관련 제약바이오주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한 번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삼성전자를 궁금해 하시는 일반 투자자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한 저희 생각을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에요. 보혜씨? 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1조, 10조, 100조, 500조, 1000조 한 어느 정도 될까요? 10조? 일로 와. 멱살 잡고 싶다. 10조라니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500조? 차라리 500조가 더 가까워요. 한 300조 정도 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300조가 좀 넘습니다. 한 320조? 오늘 아마 320 몇 조일 텐데.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가 300조인데 그 2위, 3위, 4위는 사실은 뭐 50조, 60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LG화학 이런 애들은 50조, 60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300조랑 5배, 6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 국민 중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그 금액이 제일 크겠죠. 비율적으로는. 그러면은 전 국민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종목 1위는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적어도 슈퍼게임 관심 종목이라는 코너를 운영하는데 한 번도 삼성전자가 없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놀랬어요. 그럼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인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만약에 7월 말 5% 올랐다면 제가 당연히 삼성전자를 넣겠죠. 근데 지금 8월 한 달 동안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가 없었으니까 넣지도 않았고. 왜 인기가 없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SK 하이닉스 차트는 더 안 좋거든요. SK 하이닉스 차트는 더 안 좋단 말이에요. 완전히 흘러내렸어요. SK 하이닉스 차트는 더 안 좋고 그나마 삼성전자 차트가 낫다라는 거를 미루어 봤을 땐 일단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 특히 메모리 쪽. 그래서 메모리 쪽은 어떻게 보면 경기가 안 좋다는 표현보단 우리나라가 지금 자꾸 중국 쪽에 잡아먹히고 있는 그런 산업은 아닌가라는 계속 걱정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삼성전자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살아날 길은, 예를 들어서 보혜씨, 현대차가 앞으로 살아날 길은 가솔린차를 만드는 거라 그랬나요? 전기차.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만들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살아날 길은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처럼 하면 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반도체 중소형주 소부장 쪽에서는 확실히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훨씬 잘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길게 보면 정말
언제 샀어도, 예를 들어 2004년에 샀어도, 이거 액면분할 가격인 거예요. 뭐 그 당시 액면분할 안 했을 때니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었겠지만, 지금 다 수정주가로 들어가니까. 2004년 정도에 만 원인데, 지금 5만 원이니까, 뭐 한 10년, 15년 정도 5배. 또 여기, 2016년에 뭐 한 2만 5천 원인데, 지금 5만 원이니까, 역시, 뭐 한 2배 정도 5년 만에. 그럼 삼성전자는 언제 샀어도 2배, 3배, 4배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2017년부터. 2017년에 샀으면. 만약에 2017년에 5만 원에 샀다면, 2018, 2019, 2023년 동안 수익이 하나도 안 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수익이 좀 정체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삼성전자의 상승이 정체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산업이 정체니까 비메모리 산업으로 빨리빨리 진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아무리 주식이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긴다 할지라도 될 종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저는 두 가지 의견을 드릴게요. 정말 나는 5년, 10년 본다. 갖고 계셔도 돼요. 5년, 10년 보면 갖고 계셔도 되는데 나는 한 달, 두 달 본다. 나는 한 달, 두 달 동안 삼성전자가 큰 수익이 날 거라는 데는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이 정도의 차트에서 큰 수익이 나는 경우는 정말 가벼운 뭐 1,000억, 2,000억짜리 작전주면 몰라도 아니면 작전주가 꼭 아니더라도 1,000억, 2,000억짜리는 가벼운 재료가 나오면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320조짜리 삼성전자는 무슨 재료 하나 갖고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보나 현재의 업종 섹터들의 움직임으로 보나 몇 달 동안 삼성전자에서 막 20, 30%큰 수익 내겠다? 삼성전자 갖고 있으려면 적어도 나는 한 2, 3년 갖고 있을 거야. 5년 갖고 있을 거야. 안 망하잖아. 이런 마음으로 갖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단기 승부는 이런 종목에서 보는 게 아니다.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 할게요.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아까 미리 예약을 해드렸죠. 오늘 상한가 중에서 제일 멋지게 상한가 친 종목이 바로 영진약품입니다. 영진약품 같은 경우 오늘 거래대금이 9,700억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은 1조 8천억. 즉 몸통의 반 정도가 거래가 됐어요. 몸통의 반.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뭐 하는 회사인데 제약바이오죠 당연히. 근데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코로나 관련으로는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그죠? 코로나 관련으로 움직였다면 이 정도 위치가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근데 7월 달에 한 번 움직였고 요번에 한 번 움직이잖아요. 그럼 재료를 살펴보면 영진약품의 재료 같은 경우에는 영진약품이 LSK 글로벌이 중국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글로벌 임상 3상을 수행한다는 소식에 상승세이다. 뭐 이런 재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코로나 관련으로 움직이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건 또는 상승률이 많이 높아서 상한가를 가건 뭐 이런 종목들은 대다수가 뭐 갑자기 진단키트를 수출했다거나 코로나 백신을 개발 가능성이 있다거나 코로나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있다거나 또는 위탁 생산을 한다거나 뭐 이런 재료가 나와야지 매기가 붙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은 방금 전에 봤던 이 영진약품 같은 경우가 오늘 가장 강했던 코로나 관련주 새로운 재료가 나온 거라고 알 수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에서도 오늘 대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오늘도 역시나 좋았고 기타 뭐 코로나 관련주 이외에는 여기 이노와이어리스 눈에 띄지만 뭐 5G 종목들이나 또는 뭐 원익QNC 이런 종목 있지만 반도체 관련주 또는 테린포장 같은 테린포장도 큰 틀에서는 결국은 코로나 관련주니까 큰 틀로는 코로나 관련주가 여전히 강세를 보였고 뭐 5G나 반도체 관련 움직임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해 드릴게요. 오늘도 우리는 세 종목을 통해서 시장을 읽었고요. 첫 번째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제가 눈에 띄었었던 종목은 SK바이오팜, 과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초기 차트와 비교해 보면 좋겠다. 야, 공통점이 뭔데? 그냥 삼성그룹하고 SK그룹이야. 그러면 업종은 제약바이오야. 하는 일은 같아? 아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시밀러 쪽, 그리고 SK 바이오팜은 신약개발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오너라면 늘 이런 마음으로 분석을 해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SK 바이오팜이 굉장히 유사점이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 대금 쪽에서는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 관련주들만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주식을 분석하는 슈퍼게임의 관심부 코너에서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삼성전자를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건 삼성전자가 그동안 변동성도 없고 거래대금도 별로 없고 재미가 없었지만 그래도 의무적으로 오늘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두 가지 대안을 드렸죠. 단기간에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삼성전자에서 나는 20% 30% 먹고 싶은데 20% 30% 상한가 가면 하루에도 먹을 수 있는데 삼성전자를 두 달, 세 달 동안 30%못 먹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사면 안 돼요? 아니요. 주식은 세네 달에만 승부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1년, 2년, 3년 승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전자는 10년 전에 샀어도 5년 전에 샀어도 3년 전에 샀어도 수익이 난 종목이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만 관심 갖고 단기 매매하면서 오늘 사서 일주일 있다가 10% 먹고 싶은데 삼성전자 사서 왜 이렇게 안 오르냐고 하면 도대체 어쩝니까? 그죠? 그래서 절대로 단기 승부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상승률 종목에서는 오늘 상한가 종목인 영진약품. 영진약품은 최근 코로나 관련 재료 나오면 후다닥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역시 영진약품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노래 불러주세요. 근데 진짜 노래는 이러다가 나 가수 무슨 나 미스터 트롯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았어. 노래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절실한 믿음을 갖고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부를게요.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 지알 알면 돼. 오늘 노래까지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가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파이팅! 감사합니다.